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인복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참 인복이 많아, 이런 사람들 유난히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사람은 착한데 왜 이렇게 인복이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인복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도 인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인복 많은 사람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복 많은 사람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너무 기뻐해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주 만나든지 자주 뭐 만나지 않든지 간에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죠. 그런 사람을 인복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내 일처럼 팔 걷어붙이고 막 도와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도 인복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내 인생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복 많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거꾸로 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있어서 참 내 인생이 든든하다, 저 사람이 이번에 꼭 뭐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어떤 걸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너무 기쁜 거, 이런 사람이 내게 많은 거, 내가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 그런 것도 인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각자의 정의에 따라서 인복이 많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인복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인복 많은 사람이 되려면, 그 부러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걸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인복 많은 사람에 대한 정의는 다르더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인복 많은 사람이 그냥 저절로 자기가 그야말로 복이 많아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인복 많은 사람들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을 그야말로 거느리고 주변의 사람을 끌어당기고 본인의 노력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내가 인복 많은 사람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주변에 이제 인복 많은 사람들, 제가 생각하는 인복 많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책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해서 공통점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몇 가지로 추려볼게요. 일단 인복이 많게 만드는 나의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인복이 많게 만드는 사람의 태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인복을 많게 만드는 말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계속 세워주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우리는 이 자존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나의 자존감을 세워줄 때 그 상대한테 호감을 느끼고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나의 중요감, 자기 중요감이란 거죠.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거, 그런 걸 느끼게 할 때, 그런 걸 상대한테 느끼게 해주려면 어떤 말이 필요한가 하면, 고마워, 네 덕분이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능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이게 탁 이제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진짜 너 대단하다, 이런 말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호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기 호감이라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나 당신 좋아해요, 팬이에요, 라든지 사랑합니다, 라든지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 호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한테 관심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 당신 좋아합니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잘 해주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 세워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복 많은 사람 말투,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비교하지 않고 남의 장점을 먼저 찾는 사람. 그래야지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끌어당기고. 어떤 건가 하면,
비교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하기에 앞서서 비교하지 말고 장점을 먼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도 저 사람의 장점이 뭐지 이렇게 탁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직장에서나 이제 집에서나 아이들한테나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도 이제 그 특별하게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상담을 잘하는 직원이 있고 책상 위에 앉아서 이제 엑셀 작업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엑셀 작업을 잘하는 직원한테 당신은 너무 상담력이 약해. 박대리 봐. 박대리 비하면 아주 굉장히 약하잖아. 동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비교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거죠. 박대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김대리는 엑셀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대리한테 박대리는 상담은 그럭저럭 하는 것 같은데 어쩌고 그렇게 숫자에 약하니? 김대리 봐라. 완전히 빠꼼이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선배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랑 비교하지 않는다. 상담을 잘하는 박대리한테는 박대리는 정말 상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장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엑셀을 이제 잘하는 김대리는 그 예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았는데 정말 지금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네 어떤 그 숫자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를 예전에 그와 비교해서 더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교는 그 사람 본인 자신 예전에 당신보다 당신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정말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이제 딸이 막 이제 요즘 막 사춘기 막 이런 아니면 뭐 초등학생들도 막 살찌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살을 막 이렇게 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빠나 엄마가 응원해 줄 수 있냐면 야 그래도 이제 한 2kg 뺐어요. 얘가 정말 노력해서 피자 안 먹고 치킨 안 먹고 떡볶이 안 먹고 한 2kg 뺐어요. 근데 야 그래도 니네 반에서 네가 제일 뚱뚱하지. 한참 더 빼야 된다. 지금 그거 요요 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주면 정말 그 딸의 의욕을 막 꺾어버리는 그런 부모고요. 와 2주 전에 비해서 지금 1kg가 빠진 거야. 턱선이 살아났다. 너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러니까 그 아이의 예전 모습에 비해서 막 발전한 거에 대해서 다 칭찬해줘야 되는 거죠. 다른 애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막 운동하고 있는데 막 앞집 아빠 봐라 이러고 앞집 아빠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당신 벌써 한 달 만에 몇 킬로가 빠진 거지. 배 엄청 허리둘레 엄청 죽은 것 같아. 이러고 예전에 그와 비교해서 칭찬해주는 거. 이런 태도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입에다가 말버릇을 탁 붙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체크해서 의식적으로 그래 그 예전에 나와 비교하는 게 비교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장점부터 먼저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볼까요? 남들한테 이제 관심이 많은 어떤 그런 말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남한테 관심이 많으면 어떤 말을 이제 주로 하게 되나 하면 막 잘 됐으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영혼 없이 축하하겠죠. 그래 뭐 김 과장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디테일하게 축하하는 거죠. 어머 그렇게 돼서 얼마나 좋아. 이번에 그렇게 해서 그 시험 패스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했어. 어떻게 밤에 들어가서 공부할 시간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축하해 주는 거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다는 걸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가 느껴집니다. 그냥 패스했다며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걸 패스했다니 정말 축하해.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게 그 관심이 많게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는 말투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어떤 잘됨을 축하해 주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말의 주어는 항상 상대방이 2배. 그러니까 뭐 나는 이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김 과장은 그래서 당신은 이런 식으로 그 당신이 말의 주어의 2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볼까요? 부정적인 말은 지혜를 담아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말투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후배 직원이 뭔가 계속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막 3분, 5분 막 좀 불러서 말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제 뛰어들어오는데 그게 꼭 2, 3분씩 늦는 거죠. 이게 막 신경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러다 야 지금 넌 도대체 2, 3분씩 밖에 있다가 2, 3분 지나면 뛰어들어오냐? 막 그렇게 맞추기도 힘들겠다. 막 이렇게. 그렇게 야단을 치면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건데 불러다가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죠. 김대리, 어떤 그 당신이 그 동료들에 비해서 굉장히 일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배우고 빨리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얘기해 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2분씩, 3분씩 그렇게 지각하는 그런 태도가,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게 일을 잘하고 스마트하게 하는 어떤 그 이미지를 완전히 다 깎아먹을 수 있다. 이건 진짜 정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당신이 고생한 게 막 이렇게 허사가 되는 게 내가 너무 안타깝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이제 긍정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반드시 내일부터 고쳐라 라고 얘기해주고, 자 마지막에는 또 긍정적인 걸로 마감을 하는 거죠. 이번에 그 리포트 이거 준비하는 거 이런 거 그 경쟁사 비교 분석한 자료 굉장히 그거 인상적이더라. 그거 잘했어? 라고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내가 지적을 해야 되구나 이런 상황에 있어도 긍정, 부정, 긍정으로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신뢰를 갖고 그 후배가 인복 많은 나를 더욱더 만들어주는 후배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에 지혜를 담아서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쓰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봐야 필요 없는 말들 이런 거 그런 거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내가 돌려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려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말이야 이런 건 제가 참 잘 쓰던 버릇인데 이제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시간을 아끼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제대로 알려주고 어떤 이런 좀 군더더기 이런 거 없이 좀 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었는데 그게 상대에게 대단히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맞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말이 나올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게 예상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 정말 참 잘해. 너 정말 예뻐. 뭐 너 정말 훌륭해. 이렇게 얘기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뭐 별로 좋지 않은 얘기는 아예 그런 앞에 그 서두는 아예 그냥 이렇게 뺀다. 어떤 이런 부분들 생략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인복을 많게 만드는 나의 말투, 말 습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인복을 많게 만드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한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진심으로. 그 뉴욕 그 어떤 한 전화회사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거였냐면 500건의 통화를 보면 그 중에서 나라는 말이 나는 내가 라는 말이 3,990번이 등장한답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나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 어리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어떻게 호감을 갖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한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 이름 무조건 기억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성함이?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거 정말 나는 뭐 인복 많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관심 없어. 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 사람을 끄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버릇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를 알아내고 그 관심사에 같이 호응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는 같은 편.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습관이 좀 대화하면 습관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알잖아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이직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직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구나. 아니면 퇴직 후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아니면 아이가 결혼. 아니면 그 사람 본인이 결혼.
아니면 이제 SNS를 어떻게 시작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또 헤매고 있구나.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아 그래 이 SNS 말이야 요새 인스타 엄청 그거 가지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인스타로 소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스타는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 내가 이제 본 그 인스타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이런 뭐 어플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정보도 주고 내 인스타는 난 이제 이거 지금 열심히는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 반응이 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가 지금 관심을 최대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런 어떤 습관은 그 사람을 나의 그 인복 그룹에 이렇게 집어넣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들의 관심사를 알아내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잘 듣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100번, 뭐 1000번 얘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오늘 성공적인 대화를 나눴나? 그 사람과 만약에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라든지 어떤 모임에 가서라든지 그 사람하고 성공적인 대화를 나눴나? 라는 체크 포인트 넘버 원이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더 말을 많이 했나? 이걸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더 말을 많이 했다 보면 오늘의 대화는 그다지 성공적인 건 아니었어. 내가 또 약간 좀 이제 방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맞장구만 잘 쳐줘도요. 굉장히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복 많게 만드는 태도에 다른 사람 이제 첫 번째가 다른 사람한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거였고 두 번째 또 어떤 건가 하면 여유 있는 태도 웃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유 있는 태도 있잖아요. 넉넉하면 상대한테 편안함을 주죠. 그런데 막 늘 시간 없고 바쁘고 빡빡하고 막 얼굴은 피곤해 쩔어 있고 인색하고 계속 시계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뭔데 그래서 나한테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데 나한테 그게 이속이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옆에 사람이 붙지 않겠죠. 그래서 제 지인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태도는 어떤 건가 하면 정말 바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 넘버 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쁜 줄 아는데 이분은 이 태도가 어떤가 하면요. 입버릇이 뭔가 하면 나 시간 많아. 나 돈하고 시간뿐이 없어. 남는 게 돈하고 시간이야. 그럼 듣는 사람이 굉장히 일단은 편안하잖아요. 그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맙고 나를 잠깐이라도 이제 잠깐 함께하는 미팅 시간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눈 딱 마주치고 자기 휴대폰 가방 안에 넣어놓고 휴대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로 만약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비서를 불러요. 딱 불러가지고 나 없다고 해. 나 지금 중요한 분하고 미팅 중이니까 나 없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만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한테 나 지금 중요한 분하고 미팅 중이니까 나 없다고 해. 이렇게 비서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순간 이분이 굉장히 이제 여유 있어 보이고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또 그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인복 그룹에다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태도를 저는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정반대인 사람 어떤 건가 하면 얘기하면서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잠깐만 내가 이제 급하게 통화할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별로 급하게 통화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렇게 별 급하게 통화할 사람도 아닌 사람보다도 지금 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게 밀리는 상대야? 이제 이런 어떤 약간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만 나 여기 문자 하나만 보내고 나 뭐 체크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말을 중간중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정말 바빠서 그럴까? 근데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람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만나서 의논을 좀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만약에 물어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좀 스케줄 좀 보고 막 본 다음에 다음 주는 안 되겠는데 그 다음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다음 주에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럼 굉장히 인색한 태도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태도는 정말 주변의 사람을 거느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인색하고 바쁜 어떤 그런 태도를 항상 이제 보이는 사람인지 생각해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태도를 이렇게 바꾸시는 게 인복 많은 사람이 되는 그런 특징이, 그런 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세 번째로는요,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한테 나 중요한 분이랑 얘기 중이니까 나 없다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어떤 이제 그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고 방송을 한 중에 있어서도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중간중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라.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중요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지인이 파티를 벌렸어요. 다 와. 밥 산다. 내가 남편이랑 밥 산다. 이래갖고 이제 모였어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나면 우리 아이 고등학교 졸업했다. 오늘 진짜 비싸게 맛있는 밥 먹고 와인도 마시고 내가 진짜 오늘 크게 한턱 쏜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파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 아이가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알아가지고 진짜 학교를 이렇게 졸업할 수 있나. 맨날 그 엄마 아빠는 이제 눈물로 정말 기도하며 그렇게 3년을 살얼음판 지나듯이 온갖 파란만장하게 하고 딱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이 부모가. 근데 거기 왔던 사람들이 딱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려요. 한 가지 반응은 뭔가 하면 누가 보면 서울대 붙은 줄 알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걸 갖고 저렇게 좋아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정말 어쩜 너무 감사한 일이다. 너무 축하해. 그렇게 이렇게 노심초사하더니 졸업을 했구나. 얼마나 기쁘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갈리는 거예요. 이쪽 첫 번째 그룹은 공감을 못하는 그룹. 두 번째 그룹은 그 지인이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는지 공감을 하는 그룹. 공감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하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처럼 내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져야 공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기뻐하고 아니면 슬퍼하고 마음을 다해서 중요한 사람처럼 여겨서 그와 함께 공감하는 것. 나를 인복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하이라이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복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통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딱 습관으로 만드셔서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사람이 되시는 그런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